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금리도 상승했고요, 원자재 값도 상승하고 소비는 또 침체되고 어쨌든 삼중고에 갇힌 이 자영업자들, 앞으로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으로 해야 되는가, 어떤 아이템으로 해야 될까, 앞으로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상 좀 답이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아예 새롭게 시작하실 분들이라면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금리 상승, 얼마 전에도 영상에 남겼지만 문자를 받는데 5억 정도 빌려서 산 땅이 저도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얼마 전까지 한 달 이자가 120이었는데 190까지 올라갔어요. 무려 70만 원이 올라간 거죠. 제 동생이 나름 안정적이라고 하는 공무원 부부거든요. 근데 요즘 난리예요. 예전에 경기 좋고 할 때, 코로나 때 아무래도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아파트하고 빌라 한 채하고 전원주택 부지를 하나 사놓은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자가 미친 듯이 나오니까, 저는 그래도 사업을 하니까 좀 이게 현금 흐름들이 있으니까 좀 무덤덤한 거 있지만, 그 집은 완전히 난리 났어요. 공무원 부부라서 그동안 대출도 잘 나오고 그 대출로 다 산 땅과 아파트와 가격이 올라서 좋아할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 그 대출 때문에 죽어나가는 겁니다. 몇십만 원 그 늘어난 그 비용 때문에 내 삶도 점점 초조해지고 피폐해지고 내 피 같은 돈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자만 그 정도지 원금도 아무리 30년 막 이렇게 분할 상환이라고 해도 한 달에 7, 80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아파트 한 채만 있는 사람들도 작년, 재작년 막 집 산 사람들 한 달에 막 250, 300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최악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일반인들도 큰일 났는데 여기서 더 최악인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이죠. 그 아파트도 담보 있는 그 부동산을 또 담보 삼아서 그걸로 다 창업을 했단 말이에요. 또 거기다가 요즘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 딱 죽지 않을 만큼 소비를 합니다. 한 달에 최소 30에서 100만 원까지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니까 어쨌든 딱 정해지는 생활비에서 줄일 게 없단 말이죠. 애들 교육비를 줄일 거예요, 통신비, 교통비 이런 걸 줄일 거예요. 기존 들어가야 되는 건 다 들어가야 되고, 가끔 어디 한번 갔다 오는 건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하면 이게 피폐해지잖아요. 그럼 지금 평소에 먹는 평식비, 평식 부식비를 아낀단 말이죠. 그 비용을 줄이게 되는데, 그 비용을 받아서 사는 이 자영업자들은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런 상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아파트 주택가에서 안 그래도 빚져서 아파트를 사고 지금 대출이자가 올라서 더 이상 소비를 하지 않는 곳에서 나름 가성비 있는 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 그 사람들 진짜 비상입니다. 거기다가 식자재, 원자재 다 오르죠. 기름값, 고기값, 야채값 안 오른 게 있나요? 우크라이나 터지고 폭염 터지면서 그나마 싸다고 했던 밀가루까지 오르고 모든 것들이 다 오르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소비력이 약해지고 지금 소비를 안 해요. 근데 그나마 오던 손님도 안 오는데 그나마 남기던 원가 구조가 터무니없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자영업을 하는 나 역시 대출을 땡겨서 창업을 했어. 그럼 대출이자도 올라가.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근데 더 최악은, 그런 상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창업을 했는데 또 그 창업을 한 형태가 또 프랜차이즈야. 이 사람들은 또 그 과정 이 유통 과정에 따른 그 이윤들이 본사도 가야 되고 이 공장도 가야 되고, 어쨌든 그 사람들의 마진과 그 올라간 그 과정에 들어간 비용까지 얹어진 거를 받아서 또 장사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우동을 파는 집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만일에 직접 자기가 밀가루 반죽해서 우동 면발을 뽑는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동 한 그릇 들어가는 면 원가는 200원일 거예요. 만약 200원이라고 칩시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걸 자기 인건비 들여가지고 자기 주인이 직접 이렇게 반죽을 해서 뽑아내는 면이 아니라 그냥 본사에서 받는 질 좋은 우동을 받아서 썼다고 쳐요. 1인분에 500원, 600원이라고 칩시다. 아무래도 가공된 걸 받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번에 밀가루 원가가 50%가 인상이 됐다, 이렇게 지금 뜨고 있잖아요. 그럼 그 금액에 비례해서 만약 상승을 하는 건데, 밀가루로 만들어서 200원 들여서 장사를 했던 사람은 200원의 50%인 100원이 올라서 300원으로 오른 거잖아요. 근데 막 600원짜리 우동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600원에 50%니까 300원이 올라가면 900원이 되는 거예요. 거의 1000원에 육박하는 거죠. 근데 장사하려면 이걸 꼭 받아야 되고, 그 1000원에는 본사 마진, 유통 마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걸 또 받아야 되는 건데, 면만 그러겠어요? 다대기, 소스, 육수, 그 모든 것들이 어쨌든 그거에 비례해서 계속 오르게 되는 거고, 식용유마저 본사 방침상 내 맘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그 식용유 가격 엄청 올라가고 있죠. 상상도 못할 가격에 그
그 금액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소비력은 꽁꽁 얼어붙고 식자재 원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고 내가 쓴 대출이자도 미친 듯이 올라가고 그마저도 앞으로 좋아진다는 예상이 아니라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전망만 나오는 상황이 지금 자영업자들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창업을 해야 될까요? 정말 마음이 안타깝지만 여태까지 상대로 한 그 고객들을 상대로 한 장사를 하면 안 돼요. 평소 끼니를 때워야 되는 사람들의 그 평식 메뉴로다 장사를 했던 사람, 그거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한 그 상권에서 하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메뉴를 파는 아이템이나 브랜드들, 미소야나 뭐 김간에 뭐 국수나무 뭐 땡땡 돈가스 뭐 이런 집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약 미사신도시, 위례신도시, 막 지구 단위 도시나 뭐 지방 혁신도시 이런 곳에 들어간다? 이런 곳이 아마 가장 데미지가 큰, 그런 업종이 그런 상권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 데미지가 가장 큰 사례가 될 겁니다. 그곳에 있는 고객들, 그 상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안 좋은 환경적 데미지를 다 얻어먹어서 진짜 소비력이 극한으로 내려간 가처분 소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처분 소득이란 말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저축이 가능한 돈, 이런 거를 가처분 소득이라고 합니다. 직장 다니는 남편 월급으로 이것저것 다 내고 남은 돈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배달로 진짜 2인분 시켜서 4명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숙명을 지녔죠. 보다 싼 거, 막 아줌마들끼리 진짜 공동구매해서 뿜빠이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싸게 가져와서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돈을 아껴야 한 번씩 티나는 옷 가서 나 이렇게 살고 있어, 이것도 한 번씩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금욕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던 그런 뭐 분식집이나 뭐 캐주얼 일식집 뭐 이런 그냥 슬쩍 사 먹었던 그런 데들 못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런 업종을 또 하는 사람들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손님들이 안 와. 근데 홀매출이 떨어져? 사람은 썼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또 배달해? 배달하게 되면 또 수수료는 안 올라요? 수수료 오르고 뭐 대행료 오르고 다 떼어주고 남으면 찌꺼기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거기다 원자재값 오르고 내가 쓴 대출이자 오르고 미소야 김간에, 아이 자꾸 이런 브랜드들 하니까 제가 그 브랜드 제가 죄송하긴 한데 비유를 하자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런 곳들이 나 이번 주에는 미소야 가서 먹을래, 이런 식으로 막 맘먹고 가서 먹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동네에서 가서 야 저기서 뭐 좀 먹고 가자, 이런 식으로 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이건 진짜 어려워지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원가를 못 올리니까 식자재 코스트를 낮춘다고 식자재 퀄리티 낮출 수밖에 없고, 점주는 점주대로 살기 위한 고육책으로 진짜 좀 퀄리티를 줄이든지 양을 줄이든지, 또 그런 걸 또 먹었어, 금액은 그대로인데 다 아끼다 보니까 뭔가 좀 빠진 느낌 들겠죠. 또 그걸 먹다 보면 이 집 변했네, 이럴 바에는 집에서 해먹는 게 낫지, 이렇게 더 안 오죠.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가처분 소득이라는 거는 뺄 거 다 빼고 내가 지금 남는 돈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일단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 돈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남겨놓는, 같은 직장이더라도 내가 와이프 생활비 주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가처분 소득이 있는 사람이고, 만약에 와이프한테 모든 경제권을 넘기고 용돈 받아서 쓰는 사람은 가처분 소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멀끔한 화이트 칼라 고액 연봉자보다도 허름한 공사판에 진짜 목수 아저씨들이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겁니다. 왜냐면 가처분 소득이 많은 사람이니까. 고액 연봉자들은 경제권을 다 줘버리고 체계적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하지만, 공사판 목수 아저씨분들 현찰 주머니에 넣고 일단 씁니다. 내 몸 좋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위해서 쓰는 거죠. 가처분 소득이 훨씬 많은 분들인 거예요. 10억짜리 아파트 산대 돈이 올랐어, 나 이젠 10억 자산 있는 사람이야. 그런 분들이 또 애들은 또 2명 낳았어. 이런 주부들 가처분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자산이 많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 내고 사는 어떤 젊은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애 없는. 누가 가처분 소득이 많아요? 훨씬 많죠. 이 월세 사는 사람이. 그분들은 마트 안 갑니다. 마트는 애들이 있어야 가는 곳이지, 그냥 편의점에서 장바구니 들고 거기서 장 봐요. 그래서 자산은 없어도 소비력은 셉니다. 결혼 전에 연애하는 시기에는 가처분 소득이 많아요. 왜냐면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고 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싱글족들을 위한 창업을 하는 게 이게 이익인 거죠. 커플들이 오면 좋을 만한 아이템도 좋을 겁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뭔가 올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을 만드는 게 좋겠죠. 그걸 잘 갖춰놓은 곳들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럼 반대로 결혼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애들 다 보내놓고 사는 그런 분들은 가처분 소득이 또 좋아요. 애들 학원비도 안 들고 대출이자도 안 들고 힘없어서 어디 놀러 가는 것도 귀찮고 취미도 별로 없고 그냥 자기 먹고 쓰는데 대부분의 돈을 쓰죠. 노인네들을 위한 창업을 하는 게 이익인 겁니다. 그분들이 좋아하는 음료, 보양식, 입맛에 맞는 그 모든 음식들, 그분들은 좀 비싸도 사 먹습니다. 갈비탕, 삼계탕, 프리미엄 죽, 소화 잘 되고 영양가 높은 그 많은 것들, 할매들을 좋아하는 뭐 미숫가루나 연양갱, 뭐 샌베이 과자, 이런 것들도 다 그분들을 위한 아이템이죠. 디지털 노마드 사회라고 하잖아요.
현실이 아니라 디지털 쪽에서는 다 각자만이 모여서 사는 그런 유목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가족들끼리도 서로 다른 채널을 켜고요. 서로 구독하는 채널이 다 다르잖아요. 한 곳에 우리가 몸이 모여 있어도 같은 주제로 얘기 못하는 사회. 사람들은 각자 디지털 유목민처럼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작은 동호회들이 많고 소형 모임들이 많죠. 예전에는 소개팅을 하려고 해도 주변에 누가 소개시켜 줘야 됐지만 지금은 그냥 어플리케이션 한 방으로 언감생심, 예전에는 정말 엮이기 힘든 그런 부류들끼리도 순식간에 만나는 세상이 되었죠.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도 좋겠죠.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자식은 못 낳는데 그래도 좀 위로는 받고 싶어. 그 가족을 꾸리고자 하는 그런 본능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견, 펫 관련 사업이 뜨고 있는 겁니다. 애들한테 펫한테 엄청 돈을 많이 써요. 그래서 펫이나 애견 관련 사업도 지금 블루오션일 수 있죠. 결국에는 가처분 소득,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그런 여력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한 창업을 하세요. 그 사람들은 굳이 집 앞에 편리하게 없어도 그 시간을 쓰는, 내 시간을 쓰는 그 가치가 있다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찾아온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디지털 노마드 사이처럼 내가 여기 갔다 왔어, 니들도 여기 오면 좋아, 이런 식으로 끼리끼리 알리고 또 그 부류들끼리 또 거기서 모여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소비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창업 아이템을 정해야 되고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그걸 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노력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힘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창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바로 탈출할 생각을 지금부터 세워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아무리 해도 안 남는 창업을 하고 있는 분들 지금 너무 많아요. 매출이 높으면 뭐예요? 지금 남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도 창풀 카페 오시면 또 있으니까 또 한번 보시고요. 새롭게 창업하시려는 분들은 세상이 또 바뀌었으니까 창풀지기 제 말 듣고 어떻게 계획할 건지 좀 생각의 전환을 좀 하셔서 창업 계획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지기였습니다.